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과장을 맡으신 상택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오경환 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경환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셨네요. 네, 저희가 오늘 포럼이 주어진 시간은 12시 30분까지이고요. 12시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20분 정도 지금 20분 넘게 배치하셨죠? 우리 전대우 센터장님 결론은 우리 주민자치와 이 마을공동체가 수상한 관계가 아니라 당연한 관계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다 아는 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실에서 좀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 경기마을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수원 도시재단과 그리고 경기마을 지원센터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토론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패널들이 다 센터장이에요. 어떻게 또 이렇게 구성을 하셨을지.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종합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 패널분들의 입장은 아마 좀 중간위원들의 입장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 토론이 끝나고 우리 플로어 토론을 같이 할 때는 현장에서 다양한 분들,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이 지금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패널 토론은 조금 짧게 하고 우리 플로어 토론이 좀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 사회가 이 마을 활동에 대한 부침이 지금 좀 심각하잖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최근에 또 수원시가 수원시 마을 만들기 지원 규례죠. 이 폐지안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또 부결이 되는 이런 또 좋은 성과가 있었지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제 박수를 치고 축하를 드리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 마을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현장도 그렇고 중간조직도 그렇고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고민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또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인 주민자치회를 좀 중점으로 해서 좀 어떤 고민의 지점들이 있는지 마을 활동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을 좀 가져야 되는지 결론을 내리는 자리라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나눠서 좀 생각의 깊이를 가져가고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 좀 어떤 방향성들을 가져가야 될지 그런 도움이 되는 이런 포럼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네,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어떤 분들이 오늘 패널 토론을 하실지 잠깐 인사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도시안에서 마을자치 지원센터 담당하고 있는 김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가 점점 흐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명시에서 마을자치센터를 맡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 먼저? 우리 이현선 선생님. 네. 네. 먼저 저희 지난 아까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원시가 2011년도부터 2010년에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2024년까지 전국의 대표적인 마을만들기의 정책 사례로 굉장히 달려왔었는데 올해 5월 초에 그 마을만들기 조례를 폐지시키겠다는 폐지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게 상정해서 지난 50일 지난 50일 동안 수원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상정에 따라서 반대 운동에 저희 참여해주신 전국 마을 활동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함께 싸워주셨거든요. 네, 그 지금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저희 마을 전국 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또 경기도 시군 마을 네트워크, 그리고 또 수원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함께 반대 설명해 주시고 투쟁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분들 도움으로 이제 부결돼서 어쨌든 조례는 살아남게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일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빡신 행감과 예산 삭감도 가지고 또 협박들을 할 텐데요. 센터에서 수원에 많이 있는 공무체 분들과 함께 잘 버텨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주민자치회 조례하고 마을 만들기 조례가 무엇이 문제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아까 전대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먼저 좀 활동의 범위가 좀 같은 생각이고 활동의 범위가 좀 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조례에는 마을과 동이 혼재돼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동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 범위가 마을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주민자치 조례 제2조에는 마을자치 계획과 마을 발전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을 만들기 조례에 저희 수원시 마을 만들기 조례 제2조에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 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과 환경 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고 마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개념이 공간적인 개념과 사회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를 정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마을의 개념이 그래서 좀 마을 주민자치 조례의 마을자치 계획과 마을 발전의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마을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게 더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민자치 조례에 마을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좀 더 그 공간적인 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동으로의 표기로 좀 수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그 5조 1항에 주민자치 업무에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다. 공동체를 그 5조에 보면 공동체 형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애매하죠. 공동체 형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형성이라는 게 모으게 하는 건지 도와주는 건지에 대한 표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성이라는 표현보다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마을 안에 있는 공동체들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그 표현을 바꾼다면 아마 주민자치와 관련된 예산들이 또 일부 또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일에 또 투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협의회를 둘 수 마지막으로 협의회 수원시 또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조례에 거기에 보면은 그 저희 수원의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동장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을 안 하면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저희 지금 저 뒤에 수원시 마을 만들기 협의회장 김원철 회장님과 함께 동참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동장이 위촉을 안 하면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그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협의회 현황에 나올 때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모든 공동체를 이꼴은 아닙니다. 공동체는 동마다 다 있고 거의 800개 공동체들 저희가 지원해드렸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협의회 구성을 동장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동장이 안 하면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는 거고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면 회장님께서 시장 협의하고 싸우냐고 하더라도 동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그러니까 이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전통으로 작년에 확대를 하다 보니 이거 아까도 뭐 헷갈리는 부분 얘기했지만 동장이 마을 만들기 협의회나 주민자치회가 동에서 같은 역할을 비슷한 거 하는데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구성 안 해버리면 현안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반의 절반 정도에 되는 동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안 했어요. 동장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그게 지금 이제 이어오니까 협의회 반밖에 없는데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조례가 있는데 그거 굳이 마을 만들기 조례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지금 저희 조례 폐지 안까지 올라가게 됐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 시에서 조례 내용들에 대해서 이걸 근데 또 사실 공동체 활동들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단위까지 또 운영하는 거에 대해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좀 더 범위를 시장이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위촉한다든지, 동장은 또 수시로 막 바뀌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개정, 그래서 이 협의회나 이 마을 공동체들이 함께 연대하고 힘을 실을 수 있는 이 체계들을 조례 안에서 좀 명확하게 좀 정리들을 좀 해야 다시는 이런 거 관련돼서 이렇게 부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까 발제하신 전대 박사님처럼 마을 공동체는 그 주민자치회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수많은 마을 공동체들이 활성화되고 그들이 함께 연대해야 그 동의 주민자치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함께 오늘 수원에 계셔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같이 배치마킹하고 연계가 다시 왔거든요. 함께 싸워주신 우리 마을살이 협동조합원분들하고 그 마을공동체 대표님들, 그리고 수원시 마을만들기 협의회장님, 이하 협의회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시는 그 주민자치의 조례와 마을 만들기 조례를 좀 가지고 사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부끄럽네요. 저희 지역에 주민자치 조례를 보지를 못해서. 근데 이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다른 시도 있으신가요? 조례사 안에 주민자치 조례가? 그게 있나요? 안산도 있나요? 네. 정덕센터장님 대부분 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서 네. 제가 또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네요. 네, 두 번째 사례로는 우리 안산 센터장님이 안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마을 만들기의 개념을 더하기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곱하기 개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진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이제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그러니까 합쳐서 함께 했을 때 각자는 10밖에 못하지만 함께 하면 100이라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면 나가던 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으로 가던 게 갑자기 누군가는 마이너스 10이 되면 뒤로 100을 가는 거거든요. 진폭이 엄청 크죠. 그래서 이거를 동적인 개념으로 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는 많이 힘들고 어느 동네에서 너무 잘 되고 왜 이쪽은 잘 되고 이쪽은 잘 안 되냐, 왜 우리는 이거 이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상호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이제 저는 경기도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마을 만들기 센터의 끝판왕이 재단이잖아요. 여러 재단이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재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원이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좀 이야기를 경기도의 공통의 자산으로 생각해보자라고 우리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각자의 동네에서 각자의 도시에서 어려웠었는데 좀 힘들었고 고진분투하느라 고생하셨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다른 도시하고 좀 연대하고 협력해보자. 그래서 공통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분수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의 이야기는요, 이를테면 전국에서 맨 처음 민간 위탁이라는 형식으로 센터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년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행정직용으로 전환하느냐 재단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여전히 민간 위탁이라는 형식에서 장점을 더 많이 찾아가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들은 불안하죠. 왜냐하면 3년마다 한 번씩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 17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안산센터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센터를 개소했을 때 애써주셨던 분들이 지금의 국힘당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특이해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정치적인 뭐 소용돌이에 많이 있는 도시들이 많은데 안산 좀 특이하다 이런 말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안산에서 마을 만들기가 태동했던 시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협업했던 성공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인데,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센터를 만들어지게 됐고, 센터가 만들어질 때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마을 만들기는 주민자치회랑 같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공통의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봉착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마 전 정권에서 그 제안했던 표준안, 그 다음에 지금 정권에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 변화 사항들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이제 이상적으로는 동자님의 권한보다는 주민자치 회장님의 권한이 이제 더 큰 거다라고 우리는 학습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동장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낙담할 거냐, 포기할 거냐, 아니면 이걸 인정할 거냐,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 제도의 틀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주민자치회는 조직적인 개념보다는 기구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짜리잖아요. 2년 임기의 조직입니다. 회장님은 바뀌고 구성원도 바뀝니다. 그럼 2년 동안에 바뀌는 조직한테 우리가 뭘 더 기대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앞서서 뭐 자산화 고민하자라고 하는데, 자산화 준비하는데 2년 이상 걸릴걸요? 네, 그러면 준비하다가 끝날 거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동네에서 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체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게, 마을 만들기 센터가 기본적으로 공동체는 주민공모 사업으로 발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년이라는 일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공동체들이 정말 자생적인 공동체이냐, 아니면 공모 사업의 베이스로 한 공동체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고민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동체화와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와 접촉의 시점이 언제 발생하느냐? 안산에서는 지역회의 때 발생합니다. 지역회의 때 100명, 200명을 모아야 되는데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 또는 마을 공동체가 만나게 되는 시점은 주민총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기분 나빠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모든 성과를 다 가져가 버린다, 공동체가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다 흡수해 버린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주민자치라면 절대 일 안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기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편차들이 안산에서 25개 동이 있는데, 동마다 편차가 너무 달라요. 어느 동네는 잘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싸우고 어느 정도는 잘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평균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거냐, 뭐 그러니까 파란불이냐, 초록불이냐, 빨간불이냐 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가장 안 좋고 가장 어려운 곳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으로 확산이 되면서 주민자치회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오해를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센터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센터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고 뭔가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는 모두를 다 성장시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센터 직원이 6명이거든요,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지난 16년 동안 해왔던 거는 주민공모 사업이 업무의 80%예요. 그러면 이 업무로 익숙하고 되면 이제 그 성장한 센터 직원들이 이 주민자치회 업무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주민자치회 임원님들 또는 마을 공동체 분들이 이런 어려운 점들을 센터가 해결해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산도 그렇지만 안산의 상황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동체의 형편, 주민자치의 형편들을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25개 동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차근차근히 해서 공동의 이익을 좀 설계해보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역할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주민자치회가 2년의 임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2, 23년에 1기가 종료가 됐고 올해부터 2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동 중에서 절반이 운영진이 바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운영진이 바뀐 동네에는요, 지난 2년 동안 고생하고 노력했던 성과가 없어졌습니다. 사라져요. 기록이 없습니다. 네. 돈을 얼마 썼는지,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는 있죠. 근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노력하셨던 그런 에너지나 과정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생하고 노력했던 그 토대 위에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카이빙, 기록라고 하는 부분에서 센터가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셨던 임원진들, 네, 물론 동네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바뀌시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이 안 계셔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애쓰시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 그 그룹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계속해서 일거리를 찾아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고민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둘만의 관계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조직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마을랩 또는 시민넷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산에서도 그렇지만 마을 만들기를 계속을 하고 있지만 안산의 마을 만들기 다음 비전 또는 다음 과정을 설계하는데 같이 운원할 수 있는 시민넷이 안산도 없습니다. 안산의 마을 만들기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이 마을 만들기를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를 포괄하는 시민넷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이 플랫폼 잘 동작하면 동네가 너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잘 되는 주민자치회를 사례를 들여다보면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가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역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좀 지향점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 보편적인 어떤 흐름 또는 보편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센터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설계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산센터는 과감하게 주민공모 사업을 안 할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핵심은 주민공모 사업이 아니라 주민공동체, 저는 주민자치가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과정에서 센터는 뭔가 역할을 찾을 수 있느냐의 방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센터에서는 기획사업 또는 기획통모라는 형식으로 둘 사이에 어떤 공동의 이익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산의 이야기는 이걸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현훈 센터장님이 그 주민자치회 또 마을공동체 센터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좀 분리하셔서 지금 현재 고민을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게 이제 지역마다의 상황과 또 이제 이런 역사성 경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구나.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제 평택이기 때문에 평택의 상황은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우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제도와 이 제도가 구조화되고 이 안착되는 데는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역사가 이제 뭐 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을 공동체 활동도 그렇고 또 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제도화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혼란함들, 과정에서의 이런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 발제는 우리 광명의 김민재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하면서 광명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광명은 민선 7기 2018년 7월달 이후로 시민과의 접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자치분권과를 만들고요. 자치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는 과정, 이제 이게 됐고, 마을 자치센터는 초기에는 마을 공동체 센터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 바뀌게 돼요. 자치 과정으로 다 바뀌게 돼서 저희가 2020년 10월달에 자치센터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데 19년도 광명은 2018년 10월부터 토론회에 미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원탁 토론회를 하게 돼요. 500인 원탁 토론회를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2019년 제가 한 토론회도 한 두세 번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 간담회는 한 7, 8회 정도를 진행했고, 평생학습원, 도시재생, 저희 자치분권과 시민협치 이런 모든 곳에서 기획조정실, 지속가능 관련 이런 모든 곳에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2018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주민자치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주민자치회 5동과 공모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게 돼요. 공동체 관련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변화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0년도에 광명이 전체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8개 동이었거든요. 18개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토론을 즐기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면서 23년도에 어떤 과정까지 마치게 됐냐면 주민자치 매니저를 각 동마다 배치를 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그 사업들을 기획을 해서 23년도에 이제 시범으로 하고 그게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경력이나 경력이 쌓여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주민자치회를 또 지원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 담당 공무원들을 배치하기 전에 제가 대전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대전에서도 그 대덕구가 16개 주민자치회를 다 전환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2년 전문 임기제를 각 동마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2년이 지나면 다 자동 해임인 거예요. 다시 할 수가 없고, 아니면 대덕구에서 유성구로 가시든지 이렇게 구마다 또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었고,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도 2015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2년의 임기제를 각 동마다 배치를 합니다. 활동가를 배치를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그만두시면 다른 구로 가고 하는 현상들이 보이고, 최근에는 좀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 같고, 마을 사업들도 거의 일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1년 당시 마을 공동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제가 그때부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강력하게 이미
마을이 있는데 마을 공동체는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행정 안에서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는 공모 사업이었어요. 근데 저희 시가 주민자치회가 18개 동이 전체 다 전환이 될 때 예산을 지원을 하는 형태가 지금 주민세 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세를 내고 있잖아요.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그 주민세의 일부분을 마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내려가는데 이 형태가 민간 사업, 민간 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의 공모 사업도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이에요. 같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같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속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서 공모 사업을 마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마을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이라 그러니까 공모 사업 해서 그 선정 공고를 아파트 단지에다가 다 부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서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도대체 무슨 사업이야? 플래카드는 걸려있는데 무슨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아예 설명이 된 플래카드를 걸어줘라는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됐죠. 우리만 아는 언어들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가 늘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만의 언어들로 우리만의 문자들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러면 공모사업의 다른 네이밍을 좀 정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임을 좀 정해봤습니다. 네임을 정해봐서 올해 공모사업의 이름은 동상일몽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상일몽으로 걸었을 때 그냥 한마음 한뜻이구나라는 거를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네이밍도 좀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작년부터 이제 주민자치 매니저 분들하고는 저희가 이제 공동체랑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와 엮어볼까, 함께 가볼까 하는 고민으로 이분들의 이제 그 공동체에 관련된 교육도 시작을 하고 이제 관계 매집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공모 사업에 들어오신 분들을 이제 광명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거든요. 지금 한 동이 더 늘어서 19개 동이 됐는데 권역별로 공모 사업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다 나눠 봤더니 뭐 하안 권역, 뭐 광명 권역, 뭐 학원동 뭐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주민자치의 축제나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해서 같이 가서 축제나 총회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물꼬를 좀 트기 시작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분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민자치 분과원들도 공동체가 그 공동체 공모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공모 사업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는 같이 논의하고 같이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분과가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에 들어오는가라는 그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이해의 속도가 되게 빨라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명시의 전체가 지금 개발 사업에 몸부림에 아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식동이나 KTX 역을 중심으로 그 마을이 형성이 완전히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을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광명동 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천지 개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천지 개벽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고층 아파트들 또 철산 중심으로 해서 철산동을 중심으로 해서도 굉장히 고층 아파트들이 서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광명시의 아파트 비율이 74%예요. 그런데 향후 10년이 지나면 99%가 공동주택이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되는데 현재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회가 아파트 주민들 100%로 구성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회 플러스 공동주택 플러스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가 어떤 걸까라는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이 있고요. 공모사업으로서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어떤 형태로 바꾸어 나가야 될까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조례, 이제 수원시 조례나 저희 조례, 또 서울시 조례,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조례가 폐지가 됐지만 서울시 조례, 안산 조례, 전국의 조례들을 제가 다 봤을 때 주민자치회 조례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마을 공동체의 조례가 저희 시는 2014년도에 이제 조례가 처음 생겼거든요. 2014년도에 생겨났을 때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던 아니면 마을 공동체를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을 텐데 그쪽에서의 갖고 온 것들이 좀 있고 개정은 계속 하고 있었으나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어쨌든 마을 안에서 굉장히 대표성을 갖게 됐고 거기에 책임이나 권한도 갖게 된 거고 마을에서 인정을 해주는 하나의 기구로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기에 매니저도 들어가 있고 담당 공무원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상태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주민자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좀 그 마을로 동단위로 다 모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회 자체가 지금은 거버넌스 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버넌스가 되려면 똑같은 동치의 관계여야지만 거버넌스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어느 한쪽이 올라가 있다면 그 거버넌스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지점들이 있어서 현재 광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이 기반을 좀 단단하게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상태, 그러니까 마을에서의 문제나 어떤 것들을 하드웨어는 상당히 굉장히 갖춰져 있는 반면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에서 저는 이 소프트웨어는 공동체 활동들이 하나씩 네트워킹 돼서 그 안에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가장 기본 베이스인 거죠. 베이스고 어쩌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활동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귀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가했기 때문에 수원의 조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당장 죽지만 당장 죽잖아요. 그렇지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공동체가 굉장히 소규모로 네트워킹되고 굉장히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의 고민은 광명처럼 이렇게 초도시화가 되었을 때 가장 근접한 도시가 지금 현재는 과천시 정도가 되는데 과천시 이렇게 초도시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현장을 가서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되고 있어요. 외부인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나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들만의 리듬, 그들만의 성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현재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의 공동체 활동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되고 100%로 거의 99%면 100%잖아요, 사실.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에서의 공동체 활성화를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센터는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구상하거나 기획하거나 할 때 도시가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모두의 공동체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양성이 있는 공동체는 있겠으나 똑같은 공동체가 있을 수 없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아니면 31개 시군에 있는 각 동마다도 다르게 형성되고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이제는 좀 세분화해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포장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발제 우리 김민재 센터장님은 그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좀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저희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그 주민공모 사업을 좀 주로 이루고 있잖아요. 주민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좀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광명뿐만이 아니라 안산도 말씀하셨고 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지금 이제 고민의 지점이 아닐까. 사실은 마을 공동체 활동이 마을 만들 활동이 주민들의 자발성, 주도성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주민공모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제도화되지 않고 이 주민들의 자발성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하는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활동과 이게 이제 공모 사업의 형태가 너무 이 괴리가 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한 10년 이상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김민재 센터장님의 제안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우리 이 마을 활동들이 좀 재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맞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과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세 분의 패널들은 사실은 이 마을 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의 활동이 그래도 좀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구조적으로 접근을 못하게 해요. 이 마을 활동들,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부서와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진 부서 자체가 저희가 다르거든요. 다르다 보니 이거를 좀 만나서 같이 뭔가 협업을 이루려고 해도 저희는 행정에서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딴 데는 안 그러신가요? 네 일이나 잘해. 저희 우리 시에 또 공무원도 지금 나와 계시는데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들여다보면 또 마을 활동가들이 스스로 좀 인지를 통해서 주민자치 활동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게 현실에서 이제 쉽지만은 않은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좀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세 분 발제자님들 좀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전대우 센터장님 좀 느끼는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센터장님께서 이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좀 고민이 되신 것 같은데요. 뭐 이현선 센터장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공모사업을 과감히 지향하고 공동체 성장을 위한 다른 방법들을 모색한다.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뭐 김민재 센터장님께서 뭐 민간 경상 보조, 그러니까 자본 보조 시설 사업이 아니라 경상 보조, 운영비 보조의 형태로 가고 있는 사업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은 결국 무슨 큰 시설을 만들거나 뭐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무슨 행정의 성과를 사진 찍어서 보여주기 좋은
회계연도 말미에 이렇게 멋있게 건물 리모델링한 거 사진 찍어서 보여주기 이런 행정의 니즈를 떠나서 어떤 주민 공동체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정업 사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할 때 사업 계획이 일종의 사업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1년 동안 6개월 동안 학습 공동체로서 지속적으로 모여서 토론하고 필요한 것들을 해서 1년의 공모 사업이 우리가 뭐 제안해서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뭘 하는 계획을 1년 동안 만드는 어떤 학습 공동체 육성 사업 같은 것들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신선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농촌 공동체니까 뭐 좀 특이한 점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 공모 사업이 시설을 조성하고 뭐 성과를 창출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공동체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주민자치회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은 행정과의 관계, 특히 이제 동장과 주민자치회장의 동등한 관계, 예전에 과거 동장이 무슨 마을협의회장을 선임하는 문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확실히 동장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바꾼 거죠. 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하면서 이제 위원 선임 권한을 이제 그 얘기는 좀 약간 대등한 관계를 지향한다는 뜻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옛날에 무슨 지자체장 선거 캠프에서 뭐 하신 분들이 뭐 낙하산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부작용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 몇 년 전에 이제 세종특별시에서 추진했던 이 동장 추천제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협력형은 동등한 관계로 주민 조직과 지금의 시범사업이죠. 주민 조직과 동조직이 같이 이렇게 병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협력형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좀 제도적인 개선, 그러니까 주민자치법을 좀 바꿔야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제도에서 할 수 있는 이 통합형, 궁극적으로 동사무소와 주민조직이 하나로 가는 통합형이나 주민조직 이런 스타일의 선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랄까 이 동장 추천제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승진 대상 5급 공무원 그 동장 후보들의 명단을 시청에서 제시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주민자치회나 주민을 통해서 추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 이분이 2순위. 그러니까 주민들과 조금 더 친화적인 그런 동장들을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단체장은 이제 그 의견을 무시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가급적 추천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동장을 매기는데 대전 일부에서도 아마 그걸 했었죠. 근데 상당히 그것도 뭐랄까요, 이제 주민자치회와 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직접 동정의 직선제와 같은 효과 지금 현재 제도화에서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확실히 우리가 지향하는 게 주민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도 잘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좀 바꿔 말하면 주민자치회를 마을 공동체가 접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민자치회는 마을 공동체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마을 공동체는 주민자치회를 접수하시고 주민자치회는 마을 공동체를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뭐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좀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네. 우리 전대우 센터장님 말씀까지 들었고요. 이제는 이 플로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5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한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질의도 좋으시고요. 아니면은 좀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을 주셔도 좋고 제언의 말씀을 주셔도 좋고 저희가 오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어떤 결론을 선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문제들을 이야기하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의 고민들을 좀 펼쳐놓고 봤을 때 또 우리가 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또 인사이트를 또 가질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토론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시기가 사실은 쉽지 않으세요, 그렇죠? 한 번 말씀하시면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쉬우실 텐데 첫 번째 어떤 분이 좀 질의나 이렇게 의견을 좀 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부천에서 활동합니다. 우리 누구한테 침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가 현재 모법이 없잖아요. 특별법 두 줄로 해가지고 그냥 현재 경기도에서 한 27%가 지금 수행을 않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특별법 가지고 주민자치를 각 시군이 시작한 연도도 다 다른데 저는 첫째 주민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법이 빨리 제정이 돼서 거기 모법에서 나오는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모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조례 특별법 두 줄 가지고 그걸 근거로 삼아서 조례를 각 시군에서 만들다 보니까 좀 모순이나 좀 허점을 보이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릉시 다양한 발표만 듣고서는 제가 느낀 점인데 마을 공동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 소요, 교육, 환경, 보육 등등이 필요해서 필요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 필요 소요를 찾아내서 그걸 충족시켜가는 것이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이고 마을 공모 사업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대장님 말씀은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공모 사업에 대해서 좀 별로 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사실 마을 공동체 사업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필요 소요를 찾아서 마을 지도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 소요를 찾아서 공동체 활동가들이 모이고 그 사업을 하는 것들인데 그 원칙에서 접근했으면 저희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 고령화 사회고 또 저출산 사회인데 주민자치는 지역별로 특성화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도 필요하지만 주민자치에서부터 이런 것들 접근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3분 정도 질의를 받고 지금 일단은 주민자치 관련한 중화법은 그건 의견으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광명은 지금 제안한 말씀 주신 걸 조금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분 또 마이크 좀 앞쪽으로 네, 뒤에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는 것도 같아서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계속 고민되는 게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떻게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할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주민자치회가 좀 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 제목이 지금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의 수상한 관계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을 쓰셨는데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의 수상한 관계인데 그것도 사실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만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를 단체 대 단체로 놓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와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 자체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향하는 바고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할 가장 근본 바탕이 이제 마을 단위
단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 공동체는 저는 생태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삶이고 생태계고, 생태계에 뭐 작은 꽃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큰 꽃도 있을 수 있고 숲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성격도 주민자치회는 저는 이건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와 생태계 이것을 그냥 같은 선상에서 놓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주민자치회는 이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제도고, 그 제도는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제도를 주민자치, 궁극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 어떻게 잘 운영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숙제고, 마을 공동체는 저는 정말 그 중요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걸음을 계속 줘야 돼서 지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을법도 제정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개념의 혼돈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조금 정리가 돼서 얘기했습니다. 아, 정리를 하신 걸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가 이 웹사고가 나갔을 때 제가 댓글로도 이 글을 봤어요.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이게 조금 좀 혼재돼서 제목이 좀 달려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듣기는 했는데, 뭐 이따가 우리 전대욱 센터장님 답변 조금 하실 내용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네. 맨 앞자리라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사실은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 이 단어는 하도 처음부터 대두가 됐던 얘기여서 크게 이펙트가 없었는데, 저 수상한이라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거든요. 초반에 오경원 센터장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에 센터장님들만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 재단, 그 다음에 시운영, 이거를 이제 흔히 저희가 직영점,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센터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배치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방면으로 신경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이 좀 있습니다. 저는 광명 센터장님한테. 아까 이야기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자치와 공동주택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지금 현재 고민 지점에 있다.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고민들을 단순히 지금 센터장님만의 고민인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주민자치 공동체, 마을 공동체들과 함께 어떤 고민 지점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건지,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형식의 고민 지점을 함께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가 하드웨어는 지금 마을별로 너무 잘 갖춰져 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지금 그게 잘 되어 있지 않고 그것들을 마을 공동체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럼 이 마을 공동체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광명시의 센터는 어떤 것들을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고 해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광명 센터장님 인기가 많으시네요. 네, 답변 좀 준비할 수 있게끔 두 번째로 하시고요. 첫 번째로 우리 전대욱 센터장님 아까 질의하신대요. 네,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회라는 제도와 그다음 실제 우리 마을 활동을 결정하는 어떤 생태계로서의 그 마을 공동체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발제문을 좀 만들었었는데, 제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구체적으로 제도를 구현하는 방법이 이제 주민자치의 시범사고 넘어오면서
자꾸 말씀드린 동형화되는 이런 현상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뭐 굳이 차별성을 가져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할 것이냐, 그 제도로부터 부여된 그 대표성과 이 행정으로부터 협의 권한을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주민자치 관련 법안이 이제 이해식 의원안이 최근에 다시 올라갔는데요. 22대 국회에서 그 주민자치 관련 법안은 이제 또 별도로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두 개의 법안이 올라가서 하나 주민자치 별도 법안이랑 하나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딱지를 띄고 사실상 시범사업이 된 지가 10년 돼서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딱지를 띄고 좀 구체적인 조항을 몇 개 더 넣어서 아마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가는 이런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조금 첨언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 그 주민자치회가 자치분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분권법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해식 의원하고 윤준학 의원들이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자치분권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그러니까 자치분권하고 지방자치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 기구가 운영되는 그 시스템 안에서의 주민자치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자치분권법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그걸 폐지하고 그 자치분권법에 다시 제2조로 2항으로 해가지고 자치회를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발의가 조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저희 그 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그 조례가 흔들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모법이 없어서 지금 자치법 얘기하셨는데 모법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또 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대에도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법을 못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 그간에 살펴보면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전달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필요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마을만들 기본법을 지금 경기도 마을센터하고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법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정이 됐을 때 수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좀 공허 관련돼서 이제 마을만들 기본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면 국회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것들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이 실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강명센터장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첫 번째 부천에서 오신 선생님 질문에 그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거는 저희 광명시는 23년 평생학습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접수를 받았을 때 이제 그 평생학습 쪽에서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경험들이 굉장히 풍부하셔서 대부분 들어오는 사업들의 내용들이 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내보낼 때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으로 공모사업이 나가고 있어서 그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하드웨어를 지금 주민자치 하드웨어를 됐고 그 안에 공동체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신 거죠. 저는 이제 공모사업이 제가 계속 저도 이제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공모사업이 공동체 활성화가 되는가? 물론 되기는 합니다. 5일에서 저희가 이제 3차시 혹은 4차시를 4년차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5명에서 10명이 이제 구성이 되면 저희가 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는 관계 맺음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을에서 어떻게 놀까 활동을 하고
어떤 뭐 문제점이란 걸 발견하면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 공모 사업에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마을 공동체 주민 저희 그 센터의 공모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평생학습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마을에서 한 마을에서 너무나 많은 그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더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들이 소규모의 하나의 그냥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랑 연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연결이 되지 않은 곳이 좀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분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연결이 된다면 그 동안의 주민자치회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같이 놀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 연결 지점을 좀 찾고 있는데 이게 답이 되셨을지는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현재 74%고 향후 10년 뒤에 제가 99%까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 관련한 연구협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동주택 관련된 곳을 주택가가 하죠. 주택가가 하는데 주택가에서 하는 방식의 공동체 활성화와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서 하는 공동체 활성화가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안에서도 아파트 단위에서 아파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공모사업 중에 이바이크라는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20년 동안 자전거를 열심히 타셨어요. 열심히 타시다가 공모사업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 마을 안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아니죠. 아파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들 이제 방송을 입대리랑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홍보를 다 붙이셔서 그 아파트 안에 보면 그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아이들도 자전거 많이 타고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도 있고 그런데 방송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전거를 수리하시는 것들을 함께 해요. 근데 이게 입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현재 그 마을 안에서.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이제 입대리도 관심이 가져지고 관리사무소도 관심이 가져지고 거기 안에 사시는 공동주택의 주민들도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을에서 놀게끔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행사를 할 때 이분들을 모셔서 동네에다 방송을 했더니 그 자전거 우체로 많이 오셨거든요. 저는 이게 마을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동주택의 성격이 지금 새로 유입되는 공동주택하고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하고 좀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요. 신규 공동주택에 제가 올해 한 10몇 곳을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을 해봤더니 한 곳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펜스가 없었어요. 마을 그 아파트 단지에 누구나 다 오고 갈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완전 울타리가 쳐져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개인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 옆 동네에 아이들이 이 동네에 와서 논다는 거예요. 근데 옆 동네에 있는 애가 여기에 들어와서 노는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만의 세상. 근데 지금 강명시의 아파트의 대부분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좀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기획을 고민을 하다가 마을 안에서 생활사촌이라는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면서 가능성을 좀 타진을 해볼 거고요. 그 아파트 안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회원분들이 100% 아파트 단위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많아질 텐데 그분들하고 연결하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답변이 충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간상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런 또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다른 시도들을 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또 주목해 관심 있는 분야들은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 좀 어떤 모형들이 나오는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당사자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이것을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상처가 되거나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고민의 지점은 우리가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주민공모 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마을활동가 분들이 어느 정도 그 역량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풀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민의 그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들이 필요한데 그런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이게 좀 따로 분리가 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괴리, 고민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16분이어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듣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이 포럼의 주체는 사실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지만 마을공동체들의 입장으로 오늘 포럼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또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좀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좀 한번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이 수원시 마을 만들기 그 이제 조례 폐지 할 때 열심히 활동을 했던 우리 수원시 마을 만들기 협의회 회장님 또 김원진 회장님 또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주민자치회에서 좀 활동을 하시는 분들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에서 하안사동 마을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 최유정 회장인데요. 저희 마을은 지금 이 수상한 관계라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재미난 관계를 갖고서 공동체 활동하고 주민자치하고 제가 공동체 활동 출신이라 저희가 회장을 하면서 아까 전 박사님 얘기했듯이 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를 자연스럽게 뭐 100% 다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된 계기가 된 마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활동이 주민자치 활동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같이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이 제목에서 좀 느끼는 거는 아까 저기 부천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사회적 문제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마을도 사회적 문제이긴 하지만 그 작은 단위가 아닌 좀 큰 포괄적인 의미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뭐 환경을 문제로 공동체가 모였다든지 뭐 육아 문제로 모였다든지 이런 문제로 모였던 분들이 마을의 동단위 주민자치와 연계될 수 있을까? 그건 좀 솔직히 좀 제가 회장을 하면서도 좀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 건 제도적으로도 다른 얘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는 동단위 같이 아파트 단위가 됐던 아니면 저희 하안사동을 기점으로 하는 공동체들과는 저희가 주민자치 회장으로서 계속 같이 하고 그들한테 공동체 기금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은 솔직히 좀 어려워요. 거기에다 뭐 공모사업 형태로 내려보내든지 이런 건 좀 어렵지만 주관은 주민자치지만 같이 협력과 후원 연대로 해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드리는 역할을 저는 하려고 노력하는 저희 주민자치거든요. 하안사동은 그런 형태로 마을이 연대가 저희가 그렇게 모여서 29개 연대 모임을 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주민자치회도 약간 이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이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목소리를 좀 같이 내야 된다. 싫지만 자율적인 모임이 되고 싶죠.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그 동해 공간과 여러 가지를 협력하기 위해서는 같이 주민의 대표 기구라고 표현만 할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 것도 공동체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마을 공동체 기반 자체가 마을이 그 동네 촌단위 아파트 단위가 아닌 전반적으로 하시는 활동가들이 과연 이 주민자치 연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저도 아직 풀지 못한 숙제예요. 그래서 그 숙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나중에 이야기와 정책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자치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셨을 테고 공동체 관계자들도 오셨겠지만 다 관계의 문제잖아요. 공동체 활동가들이 그 목적을 하는 이유는 저는 주민관계망이나 여러 가지 내 동네나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주민자치와의도 관계가 여러분이 서로 노력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지
거기는 무슨 조직이야, 어떤 조직이야, 그렇게 벽을 쌓고 먼저 다가가시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린 주민자치회를 조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 여기 주민자치 관계자분들 혹시 오셨으면 공동체와 항상 마을 공동체가 주민자치회를 안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모임을 좀 같이 구성을 한다든지 운영위원회 주민자치 임원들과 공동체들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동네에서 만들어 보시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1년에 한 꼭지가 됐던 두 꼭지가 됐던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항상 그 마을의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좀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좀 연대하는 마을이 됐으니를 수상한다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재미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도화, 구조화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또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활동을 할 때 이 관계를 통해서 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원진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마을만들기 회장 김원진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우리 공동체 분들이 이렇게 마을의 얘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자 하고 또 주민자치하고 마을 공동체하고 협업해서 활동하다 이렇게 아마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수원시 마을만들 작년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공동체 생활하다가 협의체 회장을 가깝게 맡은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준비 안 되고 맡다 보니까 갑자기 조례 폐지 이게 그 정도 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시 의회하고 그 다음에 시은연구원하고 저희 마을 공동체하고 상생방안을 좀 해보자 해서 대학원도 했었고 공론화도 좀 했었고 간담회도 여러 가지 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제 상생방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가 전국 마을매대회 대회를 또 개최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들이 좀 한번 모이는 자리가 필요해서 명랑운동도 준비하고 올해는 이제 수원시 우리 시 마을만들기에서 돌봄으로 복지를 해서 이제 지역의 어려운 분들 이렇게 노인분들만 계시지만은 지역에 갑자기 생활고에 갇히신 분들이 있어요. 일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업에 갑자기 어려운 분들 이런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서 이제 안경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올해 이제 그 시의원 한 분이 이제 저를 폐지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14년간의 저희 말 만들기가 이제 수원시에 14년이 됐거든요. 14년간 이 공동체들의 얘기들을 한 의원이 초선이입니다. 2년도 안 된 분인데 갑자기 폐지를 나서니까 좀 당황했었고 뭘 알고 하는지 뭘 아냐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걸 설득하려고 좀 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공동체 80여 개 단체하고 시민단체 20개 단체하고 매일 시청 앞에서 피켓팅하고 또 기자회견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의 말 만들기의 14년의 노력들이 물고물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의 해왔던 활동들을 한 번 더 지속하게 계속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마침 또 이제 시기에서 또 이제 이번에 부결돼서 우리 시민 업체들이 모여서 잠깐 눈물 흘리는 시간도 좀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 말만 수원시 말만 보고 여러분들도 좀 힘을 내셔서 더 이제 이게 마지막에 아니고 이제 시즌2를 준비하면서 주민자치와 마을과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하고 찾아가는 것도 우리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울컥하시니까 저도 울컥하네요. 저희 이제 수원시 그 폐지 운동할 때 저희도 이제 수원시는 아니었지만 많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우리 활동가 분들이 폐지 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이랬던 마음들을 또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외부의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또
또 그것을 기회로 내적으로 또 똘똘 뭉치고 또 발전들을 하는 성장을 하는 또 이런 선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 마을 만들기 이런 활동들이 그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26분인데 30분 안에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마무리를 우리 패널분들도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계실 텐데 1분 내로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 만들기와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각자의 마음속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마음 고생하셨던 우리 수원 분들한테 응원의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는 미래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저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마을 만들기 또는 공동체를 해야 될 이유, 필요성은 무엇인지를 좀 같이 더 확장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직적인 부분이나 기구 부분은 그 문제는 또 같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안산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왜 마을 만들기 하냐, 외로우니까 마을 만들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슈를 얘기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40%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를테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아까 어르신들 이렇게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많이 주셨는데, 요즘 세대는 실은 함께 한다는 거가 너무 어색해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을 만들기는 생존 기술 또는 삶의 기술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마을 만들기 함께 공유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부경자들도 힘 많이 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수원에서 지금 저희 공시활 9분이 수원의 주민자치 44개도 주민자치회와 31개 공동체 지금 공모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수원 도시재단 블로그에 그 활동들을 계속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수원시의 주민자치 활동이나 마을공사 활동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네이버 블로그에 수원 도시재단 들어오시면 그 활동들을 좀 모니터링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저희 그 주민자치회와 또 우리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지역에 더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또 올 하반기 그 시즌2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좋은 사례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마을 공동체 분들과 협회분들과 저희 그 자치회 회장분들과 같이 함께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성하고 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하반기를 좀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저희 주민자치회가 이제 전환이 마무리 됐고 한 4년차 접어들면서 좀 완숙도가 보여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와 마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들을 끊임없이 지원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맺는 것, 그거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마을 기본법에 대한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또 거기서 마저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바로 이런 수상한 공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 법안이랑 마을 법안을 같이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통합 법안은 가야 된다. 근데 뭐 여러 가지 현행 지금 추진상 좀 요원한 얘기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 수원의 그 조례 폐지 부산 그 존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런 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우리 마을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이런 의견들도 또 나올 수 있어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틀만 진행되는 경기마을 주간 행사 골고루 즐기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기회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회 수원 마을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